안녕하세요. 깔로아 조지희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깔로아가 제안하는 도서 구입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제가 쓴 책인 우리 아이 마침내 독서 독립 그 안에도 책 구입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강의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책 구매하는 게 좀 어려우시죠? 특히나 영유아 어머니들께서는 더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히고 싶은데 집에 책이 많아야 하느냐 또는 이렇게 빌려서 보면 안 되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첫 번째 한번 보세요. 5살 전에는 보통은 각 분야별로 한 지 정도 구비를 해 놓으면 좋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 위주로 한 5질 정도가 집에 있으면 그래도 조금 읽을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세 이전에 보는 그런 영유아기 책들은 글밥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보통 한 페이지에 한 줄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책 한 권 읽어주는데 생각보다 5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책은 정말 빨리 읽어주면 1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조금 책이 구비되어 있어야 읽을 거리가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읽을 책이 집에 있어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노하우가 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저도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해봤었는데 아이가 한 3살, 4살 그때였을까요? 집에 이제 뭐 프레벨이라든지 몬테소리라든지 영업사원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은품에 혹해가지고 전집을 뭐 100만 원 이상 사면 뭐 책장을 준다. 또는 뭐 120만 원 이상을 사면은 뭘 준다. 소전집 한 지를 준다. 뭐 물론 지금도 그런 영업이 뭐 이루어지긴 있긴 한데요. 그 당시에는 그거 왜 이렇게 혹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책장 별로 필요도 없었고 그 작은 소전집도 필요 없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는 경험에서 해드리는 말씀이지만 책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전집을 구매하실 거라면 한 질씩 구매하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 볼게요. 다 읽고 난 다음에 또 드리고 또 다 읽고 난 다음에 또 드리고 하면 좋은데 다 읽기 전에 아마 또 들으시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한 전집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한 10권에서 15권 정도 나왔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또 다른 책을 또 들려주시고 또 읽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책 한 지를 다 읽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면 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책을 겹치게 놓는 거예요. 한 지를 읽고 한 3분의 1 정도 활용이 되면 또 한 지를 넣고 같이 활용을 하다 보면은 그 전에 안 봤던 책들도 다시 보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프레벨 100만 원, 뭐 몬테소리 100만 원 이런 거는 되게 쉽게 결제를 합니다. 할부 3개월 이렇게 결제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뭐 예스24나 교보문고에 단행본 혹시 100만 원 담아 보신 적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 책들을 이렇게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는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거를 책값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권에 보통 10,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결제하려고 보니까 뭐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선뜻 계산 안 되더라고요. 뭐 무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단행본은 이렇게 2권씩 구매하는 게 좋더라고요. 2권 구매하고 다 읽은 다음에 또 2권 구매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집은 절대로 한꺼번에 들이지 않는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5세 이후에는요. 분야별로 한 질씩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5세 이후에는요. 아이들이 물어봐요. 그건 왜 그래? 왜 그러는데? 밤은 왜 깜깜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왜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때요. 엄마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책에서 각 분야별로 있으면 찾아서 얘기해주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려주시고 싶으시면은 관련된 분야의 단행본을 또 구입을 해서 이렇게 확장해서 읽어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그럼 대여는 언제 하나요? 물어보시는데요. 5세 이후라면은 이제 아이들이 알아요. 책은 찢으면 안 돼. 그렇죠? 책은 깨끗하게 봐야 해. 이런 말을 좀 알아듣고요. 그리고 이제 12월생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을 5세 이전으로 봤을 때는
책을 좀 깨끗이 보지 않는 경향도 있고 그냥 발로 밟거나 아니면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아이가 어릴 때에는 아무래도 책을 구입하는 편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세 이후에는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빌려서 보셔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도서 전문 대여점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대여해서 봐도 전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동네나 인터넷 중고 서점도 활용하는 거예요. 요즘 동네 서점이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각 지역마다 동네 서점이 작은 게 있다면 그 안에는 뭐 중고 서적을 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할인해서 파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동네를 이용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인터넷 중고 서점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예스24나 뭐 객동이네라든지 알라딘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그런 대형 중고 서점 같은 경우에는요 각 지역에 오프라인 매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중고 서점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필요한 단행본은 거기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다 보고 이제 더 이상 보지 않는 단행본도 그 중고 서점을 통해서 또 책 판매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도 저도 귀찮다라고 하시면 저는 또 기부도 하는 편이거든요. 그 책을 기부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셔도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신간보다는 스테디셀러를 보여주는 게 더 좋아요. 우리 서점에 가서 신간 보려면 어떻죠? 볼 수가 없어요. 다 비닐에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미리 보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그동안 꾸준히 많이 팔려왔던 그런 책들을 우선 선택해서 보는 편이에요. 물론 이렇게 새로운 그림책들을 만나면 이렇게 뒤에 보면은 우리 굿즈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막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사고 싶긴 한데 아이가 잘 보는 책들은요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많이 팔려왔던 책들 그동안 많은 어린이들이 봐왔던 책들이 거의 더 성공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자, 그 다음 카페 공부와 홈쇼핑이 현혹되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저도 홈쇼핑 채널은 요즘은 잘 못 보는데 아이가 어릴 때에는 집 밖을 잘 못 나갔으니까 그때는 이제 홈쇼핑 채널도 가끔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말 정말 사고 싶더라고요. 물론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책 중에 대박 책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책들은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홈쇼핑으로 구매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공구나 홈쇼핑에서 뭐 이번 기회가 뭐 마지막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나와요. 마지막이 없어. 뭐 계속 마지막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때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보셔야 돼요. 현재 이 책이 내 아이에게 필요한가?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그리고 적정한 연령인가? 이런 거를 따져 보셔야 돼요. 책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5세인데 7세나 8세 때 봐야 할 책을 미리 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저는 그 아이가 연령에 맞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본인의 지금 관심도가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책을 엄마가 구입을 했는데 그 책은 계속 눈에 익다 보니까 좀 나중에 정말 봐야 할 때는 좀 식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적정한 나이가 됐을 때 그때 꼭 필요할 때만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출판사 확인. 이 출판사는 뭐냐면요. 어머니나 아이가 믿고 보는 출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단행본에서요. 보통은 저도 비룡소나 뭐 시공주니어나 웅진주니어 그리고 뭐 배틀북, 길번 어린이 등 이렇게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 출판사들 책이 있어요. 약간 믿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요, 내가 좋아하는 책이 어느 출판사에서 많이 나오더라를 알고 있으면요,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빌려볼 때도 이렇게 출판사 확인을 먼저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책이 나왔을 때도, 비룡소에서 어떤 새로운 책이 나왔대. 이거 재밌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본 책들은 출판사도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알려드리는 도서 구입의 노하우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독서에 대한 노하우들을 또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